오랜만에 찾아온 시간입니다. 뉴스쇼 기획특집 대한민국 부모 발굴 프로젝트 부모임당.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사들의 부모를 만나서 자녀 교육 철학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입양 가족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입양이 얼마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통계에 따르면 2009년에 약 1000건이 넘던 국내 입양이 2022년에는 오히려 182건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입양 통계가 작성된 1958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입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인생에서 딱 하나 끝까지 파고 싶은 일을 꼽으라면 입양이라고 거침없이 말하는 분입니다. 배우 신혜라 씨와 함께합니다. 신혜라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참 많은 유명인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왔는데 그러시겠죠. 예. 오늘처럼 이렇게 설레고 떨렸던 적이 별로 없어요. 아이고 감사하고 좋아라. 저의 연예인. 아 진짜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제 머릿속에 신혜라 씨는 1991년 사랑이 뭐길래 속에 그 세련된 대학생. 예. 세련된 대학생 언니. 네. 이제 하이라 씨 동생 역할로 예, 나오셨었잖아요. 그 당시 진짜 옷도 너무 잘 입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런 역할이었어요.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기억력이 좋으세요? 아니,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신혜라 씨가 어떤 이제 의상을 입고 드라마 하신 다음에 네. 방영이 된 다음에 그 다음 날 학교에 가면 야, 에라 언니 통넓은 청바지 입었다. 아 진짜요. 그때 통넓은 청바지 입으셨었어요. 기억나세요? 예, 뭐 멜빵 바지 같은 것도 많이 그런 입고. 것도 많이 예, 입고. 예. 그때 인기 기억나세요? 네. 그 전에는 뭐 그렇게까지 인기 있진 않았었는데 예. 그때 확 인기를 얻게 돼서 예.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인기구나. 네, 그때 아무래도 처음 느끼게 된. 그러다가 사랑을 그대 품 안에로. 네. 정말 대박이 났죠. 사랑을 그대 품 안에가. 예, 그랬죠. 그때 남자 주인공이 바로 그분. 네, 지금의 현 남편. 차인표 씨. 네. 여러분 그 오프닝 음악 기억나세요? 라라라라라라라. 맞아요. 예. 그때 시청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사랑을 그대 품 안의 시청률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래도 꽤 인기가 있었다라고. 이제 사랑이 뭐길래 같은 경우가 예.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죠. 51% 막 51%. 이랬을 때요. 지금은 거의 뭐 보통 한 3% 4% 나와도 10% 넘으면 대박이죠, 지금은. 그렇죠. 정말 대박이죠. 네.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신혜라 씨 주연의 그 작품은 45.1%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알게 됐네요. 그도 꽤 나왔었군요. 아니, 어떻게 제가 더 잘 기억하나요? 감사합니다. 찐팬 인증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그때도 신혜라 씨는 이미 스타였지만 사실 차인표 씨는 신인 아니셨어요? 완전 신인이었죠. 완전. 저도 처음 봤고. 처음 본 배우셨어요? 그렇죠. 네. 같이 그럼 역할 맞추면서 저 신인이 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하셨겠네요. 그랬죠. 그리고 워낙 이렇게 좀 낯을 가리고 숫기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1회 나가고 사실 뭐 다른 분들 때문에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주 활약 배우는 네, 그 남자 주인공이었기에 그 남자 네, 주인공.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리리리리. 지금도 그 음악은 나오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예. 배경으로. 네. 엄청난 신혜라 씨입니다. 아유. 게다가 제가 완전 라디오 퀴즈인데 라디오도 하셨어요. 맞아요. 라디오 DJ 하셨어요. 네. 네. 라디오 DJ 참 좋아했어요. 음악을 워낙 좋아했어서. 뭐 영화 음악도 해본 적 있고, 네. 그리고 밤에 심야에 하는 그런. 그 제목이 뭐였죠? 밤에 하는 게? 그때
오늘 같은 밤인가? 네, 그런 심야 프로도 했었고,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정오의 희망곡. 정오의 희망곡도 네, 했었고. 했었고요. 예. 참 그래서 여러모로 저에게는 정말 스타인 신혜라 씨인데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은 네. 오늘은 배우 신혜라가 아니라 부모 신혜라로 나오셨어요. 네. 부모 신혜라. 이제는 그 타이틀이 더 익숙해요. 친근하고. 아니 신혜라 씨 지금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스타 배우이던 시절 뭐 사랑이 뭐길래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진짜? 그쵸. 이제는 네. 그게 나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정말. 네. 와. 이제는 엄마 뭐 또 다른 뭐 네, 그런 타이틀이 더 익숙하게 느껴져요. 아니 지금도 방송 활동 열심히 하시지만 지금은 주로 이제 육아 프로에 MC 네. 하시고 뭐 고정 패널도 다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하시니까. 예. 이제는 배우라는 타이틀이 어색하고 특히 야리야리 여주인공 뭐 이런 배우는 앞으로도 뭐 계속 할 생각이지만 예. 여주인공은 전혀 욕심도 없고 시켜주시지도 않겠지만 이제 어떤 신체적인 능력치도 왜요? 아니에요. 하룻밤만 새도 이제는 잠이 모자르면 확 티가 나는 그런 때가 됐더라고요. 이건 정말 겸손하신 거고요. 저는 정말 예전부터 제가 팬이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지금 실물을 옆에서 제가 뵙고 있는데 하나도 변하신 게 없어요. 정말 이건 인증입니다. 인증. 진짜 변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까보여 드릴 수가 없어서. 네. 제가 이제 막 추억을 더듬으면서 제 사신 방송으로 자꾸 흐르게 되는데 다시 오늘의 주제로 와서 부모 신혜라. 자녀가 셋이세요. 네. 아이들 많이 컸겠네요. 네. 큰아들이 26살. 네. 정민군이 벌써 26이에요. 네. 와. 그리고 딸이 고3, 고1 그래요. 예은이, 예진이가. 네. 아니 사실은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면 예. 2명의 딸이 가슴으로 낳은 즉 입양으로 얻은 아이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네. 2005년 그때가 지금도 기억이 나세요? 그럼요. 예. 솔직히 기억력이 진짜 없어서 다른 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우리 딸들을 처음 봤을 때,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이런 큰 장면들은 아주 생생해요. 그 예은이하고 엄마 신혜라 씨가 주고받은 편지로 낸 책이 이게 언제쯤 나온 겁니까? 그게 아마 꽤 된 것 같아요. 네네. 2019년도, 20년도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제가 구해서 읽어봤어요. 네. 여기에 그날을 이렇게 묘사하셨더라고요. 엄마의 보물에게 엄마가 울 예은이를 처음 본 날 기억력이 워낙 없는 엄마지만 그날의 그 장면은 아주 생생하게 떠오른단다. 영화원에 가서 봉사하던 어느 날 플라스틱 침대에 누워있는 너를 보게 됐어. 밤새 깨서 울고 낮에는 잠만 자는 밤낮이 바뀐 너를 누이는데 내 오빠 모습이 보이더라.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지. 그 순간부터 너는 엄마 딸이었어. 그 순간의 기억. 예. 플라스틱 그 침대에서 뭐 예은이가 막 꼬물꼬물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영화원에 가면 우리 신생아들 태어나면 눕는 그 투명한 플라스틱 그 침대 있잖아요. 그게 쫙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조그만 영아들이 몇십 명이 있죠. 영아라고 하면은 뭐 태어나서 며칠? 네. 된 아이들? 태어나서 정말 이틀 된 아기도 본 적 있고요. 그러면 그건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친엄마 곁을 떠난 거네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지금은 뭐 입양특례법 때문에 미혼모들이 조금은 좀 아이를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지만 그때는 미혼모를 케어하고 오히려 이제 입양을 보내겠다 하면 아기를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보호하고 했기 때문에 신생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한 달 된 애도 그냥 그 플라스틱 베드에 누워 있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장면들이 많았는데 우리 예은이는 처음 봤을 때 태어난 지 7일 됐었나? 뭐 얼마 안 됐었어요. 일주일? 네. 아이고. 그런데 손바닥만 아이였겠네요. 그렇죠. 조그맣죠. 그런데
보육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얘는 밤에 항상 깨서 있고 음. 낮에 자고 아유 밤마다 울어서 힘들게 하는 애기예요.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제가 가서 볼 땐 낮이었으니까 계속 얌전히 잠만 자고 있었어요. 새근새근. 네, 오히려 이렇게 깨워서 우유를 먹여야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모습의 아기를 봤기 때문에 근데 주변에 워낙 아기들이 많고 아기들이 얼마나 다 이뻐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저는 좀 가면 아기들을 좀 바로 다 아이들이 바로 누워 있는데 예, 예. 사람이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할 땐 음. 엎어서 누이거든요, 아기들을. 음. 왜냐면 뒤통수도 바로 누워 있으니까 너무 애들이 다 납작해지고 해서 엎혀 놓고 사람이 보니까 예, 뭐 예. 위험한 일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 예은이도 이렇게 엎었는데 엎어서 볼이 이렇게 눌리는데 네. 딱 우리 아들 정민이 닮았어요. 네. 아. 생각이 나면서 다른 애기들 이쁜 것과는 또 다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봉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봐 오셨을 네. 텐데 이 아이는 봉사할 때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키워야 되는 운명인가?' 이런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예. 제가 음. 좀 입양을 하고 싶어서 그전에도 복지원에 봉사는 했었었는데 '아 입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다시 시작했었어요, 봉사를. 근데 그때 갔더니 '나 입양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더라고요. 왜요? 그냥 봉사 갈 때와는 다르게 예. 입양을 생각하면서 갔더니 세상에 이 많은 아기들 중에 내가 고르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 많은 아이들 중에 한 명만 내가 품에 안을 수가 있지? 다른 아이들은 계속 누워 있는데 그 생각이 드니까 '안 되겠다. 이 중에 한 명만 어떻게 내 아이가 된다는 건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유 그냥 아들이나 잘 키우고 봉사를 얘들은' 계속 네, 하자 봉사를 그냥 이렇게 하고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한 뭐 몇 개월 흘러서 거의 가임 기간 10개월 정도 흘렀을 때 예. 그동안 많은 아기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있다가 간 애기 또 딴 데 있다가 온 애기 이런 애들도 봤는데 딱 마음이 '나 얘 입양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집에 와서 남편한테 "입양 우리 해야 되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자 차인표 씨의 반응은 어땠어요? 항상 우리가 입양 얘기는 했었고 하다가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 우리 입양하지 말자." 뭐 했을 때 "그래." 뭐 근데 입양 얘기 워낙 했었기 때문에 또 하자 하니까 "그래 하자." 네. 그래서 네. 정말 하나님이 맺어 주신 부모와 자식이네요. 예. 진짜. 예. 부모 자녀는 하나님이 저는 맺어 주신다고 생각해요. 정말. 네. 정말. 예은이 편지를 한번 볼게요. 아까 예. 그 책에 예은이가 쓴 편지. 네. 엄마에게 오늘 12월 15일은 내게 아주 특별한 날이야. 내가 우리 집에 온 날이니까. 내가 우리 집에 오게 된 것도 엄마 딸이 된 것도 운명 같아. 엄마가 내 엄마여서 우리가 가족이 되어서 행복해. 그러니까 네. 입양으로 가족이 된다는 것, 이건 어떤 겁니까? 그 로봇딸이 세진이란 친구가 있어요. 있죠. 아시는군요. 세진이 알죠. 예예. 예. 세진이가 해준 말이 있는데 전 그 말이 너무 와닿았거든요. 자기는 부모와 자녀가 되는 그 관계는 3가지라고 생각한대요. 3가지? 네. 자연분만, 제왕절개, 입양. 세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세진이도 입양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똑바른 얘기다. 딱 맞는 얘기다 했거든요. 예.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부모와 자녀가 한 가정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 네.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세진이 말을 듣고 맞아 그거지. 제가 생각하던 여러 가지가 딱 정리가 되면서 이게 정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진짜 많네요. 색깔 중에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어요. 네. 어느 게 더 낫고 그러고가 아니라 그냥 색깔이에요. 3가지 색깔. 맞아요. 예. 그것처럼 엄마가 배 아파서 낳아서 엄마와 아이가 되는 경우, 네. 엄마와 자식이 되는 경우도 네. 있고 입양으로 만나서 엄마와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네. 하나가 아까 뭐였죠? 그러니까
자연분만해서 자연분만 네. 제왕절개. 네. 제왕절개를 해서 나을 수도 있고 입양을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간 세진님. 네. 그래서 그래 맞다. 맞네요. 예. 맞네요. 근데 드라마에서 보면 말이죠. 입양아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나중에 아이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막 충격받고 뛰쳐나가고 눈물 흘리고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어서 이런 걸 우리가 워낙 많이 봐가지고 맞아요. 제가 그래서 생긴 선입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양을 하면 그럼 그 사실을 숨겨야 되는 건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입양할 때만 해도 그 입양 기관에서 예. 아이가 좀 말이 통하고 할 때쯤 알려주라고 이제 입양됐다는 사실을 그래서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입양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땐 아주 가족이 되는 한 방법이고 축복된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걸 왜 그때까지 숨겨야 되나 해서 저는 그냥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아기니까 당연히 말을 못 알아듣지만 아이를 안고 기도하고 이럴 때 항상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 정말 죄만 짓고 나쁜데 이렇게 축복된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감사한 뭐 이렇게 기쁜 이런 좋은 형용사는 다 갖다 붙이면서 입양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은이 예진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네, 꼭 안고 아기 때니까 입양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럼요. 신생아 때 그래서 막 꼭 안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원했던 건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입양이란 단어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알게 된 입양이 쉬쉬하고 숨겨야 되는 음지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 들었던 대로 그냥 인이 박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축복된 일, 아름다운 일, 그게 입양이구나, 내가 속한 부분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게 하고 싶어서 네 그렇게 했어요. 그렇군요. 그랬는데 제가 한 명을 입양했으면 모르겠는데 두 명을 입양했잖아요. 그렇죠. 둘 다 그렇게 했잖아요. 너무 성공적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더니 전혀 그 드라마에서 우리가 봤던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영화에서 보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아이들이 입양이라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아기 때 그리고 입양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가족이 되는구나 그야말로 자연분만 제왕절개와 다른 거 없이 내가 걔네들이 그렇게 이론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나는 또 다른 방법, 입양이라는 방법으로 엄마의 자녀가 된 거야. 그거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 라는 걸 자연스럽게 아주 성공적으로 네. 자연스럽게 인식시킨. 네. 오늘 그 입양을 생각해봤거나 혹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던 부모님들한테는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그런 구체적인 질문들 드려볼게요. 사실 입양 자녀한테는 두 부모가 있죠. 그렇죠. 낳아주신 부모, 이제 친생 부모, 길러주신 부모, 입양 부모. 이 부분에 대한 그런 혼란은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것도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예은이 예진이는 엄마가 두 명이지. 그 얘기도 하셨어요. 그럼요. 와. 그래서 친생 낳아주신 엄마가 있고 그리고 너와 함께 지금까지 함께 해가는 진짜 엄마. 그러니까 낳아준 어떤 혈연의 관계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 저는 그 아이를 현재 돌보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 아이에게 진짜 모든 걸 함께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주 양육자가 진짜 양육자, 진짜 부모라면 또 진짜 부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 예은이 예진이 낳아준 엄마는 예은이 예진이를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그렇게 대충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들이 좀 궁금해하고 할 때는 초등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성교육도 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은이 예진이 낳아주신 엄마는 예은이 예진이를 기를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없으면 아이가 이렇게 세상의 빛을 볼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해. 그런데 예은이 예진이 낳아준 엄마는 너무 대단한 분들이야. 왜냐면
낳아서 내가 키울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런데도 우리 예은이 혜진이를 10개월 동안 어. 얼마나 힘들게 지켰을 텐데 그렇게 어렵게 많은 힘든 일이 있었을 테지만 그걸 다 감수하고 너희를 소중하게 지켜서 어. 세상의 빛을 보게 해줬고 아. 그래서 너희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엄마는 우리 예은이 예진이 낳아준 엄마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 언젠가 우리 예은이 예진이가 성인이 되면 원하면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엄마가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할 거야. 와. 존경한다고 얘기할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 줬기 예, 때문에 예. 아이들은 전혀 자신을 낳아준 친생모에 대해서 왜 나를 안 키우고 이랬지?가 왜 아니고 나를 버렸을까? 뭐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사실은 그렇죠. 사춘기 특히 오면. 예. 근데 그러지 않고 아, 나를 지켜줬네. 그야말로. 아, 나는 지켜진 아이네. 참 고맙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10달이나 지키고 결국은 네. 낳아줬네.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엄마를, 우리 아빠를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줬네. 얘기해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지켜진 아이다. 네. 이렇게. 그래서 저는 항상 애들 보면 너무 좋아. 하나님이 정말 뭘 잘했다고 이렇게 너희를 엄마한테 보내주셨을까. 입양을 통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입양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그런 편견이나 이런 게 생기질 않았고. 와, 근데 우리 신혜라 씨처럼 어쩌면 이렇게 리액션을 잘해야 될 텐데 모든 엄마들이 이렇게 예쁘게 막 이렇게가 이렇게 못하더라도 이렇게 못하더라도 그렇죠. 그 진정성을 담아서 그럼요, 하시면 그럼요.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 뜻을 전하시면. 예. 2딸 위로 큰아들 정민군. 네. 예전에 슈퍼스타 K에도 나왔던 그 노래 잘하는 훈남아들. 지금 잘 지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신혜라 차인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배 아파서 낳은 아이 정민이가 있고 큰아들이 네.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입양을 해온 2딸이 있단 말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아이들 사이에 혼란은 없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예, 제가 워낙 처녀 때부터 입양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고 예. 남편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항상 해왔기 때문에 정민이를 키우면서도 항상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정민이는 동생이 생길 텐데 예. 그때는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입양은 꼭 할 테지만 이제 더 낳고 할 거냐 아니면 입양을 바로 할 거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마가 배 아파서 낳게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가 배 아플까 봐 그때는 아들이랑 같이 주택에 살 때였는데 어릴 때니까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마당에 있어서 저기 바깥에 이렇게 하나님이 예쁘게 동생을 주실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하셨구나. 2가지 방법이 있어라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동생을 주신대. 근데 2번째 방법으로 주신대 했을 때 뭐 아무렇지도 않아 했어요. 세상에. 너무 좋아하고 팔짝팔짝 뛰어다니죠. 근데 어렸을 때는 그렇다가도 아무렇지 않게 지내다가도 사춘기 겪으면서는 약간 서먹해진다든지 아이들 사이가 그런 것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영아를 입양한 거예요. 예. 신생아 입양을 했는데 신생아 입양은 최소한 3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입양하는 건 내가 낳은 아이와 1도 안 달라요. 하긴. 네, 생각해 보세요. 네, 그 핏덩인데. 맞아요. 그런데 연장아 입양 도를 지난다면 저는 연장아 입양을 하신 분들은 정말 존경해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네. 하지만 아이들이 그만큼 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몇 달, 2달, 3달 된 아이나 태어난 지 네. 1년 뭐 간 넘은 아이나 큰 차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차이가 그렇게 커요? 그럼요. 왜냐면 한 네. 6개월 정도 되면 아이들이 낯을 가려요. 그리고 그 24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그 뇌가 막 발달할 시기니까 그때가 아주 전두엽부터 굉장히 발달할 시기라고 하잖아요. 예. 그때 1대1의 어떤 양육자와 애착 관계를 제대로 안정 애착으로 형성하느냐 아니냐는 아이의 미래가 달려 있거든요. 돌까지만 해도 그 아이가 보육원에서 또는 어디 위탁가정에서 주로 시설에서 자라죠. 네. 시설에서 1대1의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그렇죠.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1대 다수의 한계가 관계니까 있죠. 예. 네. 그렇게 1대 다수의 관계로 아이들이
주 양육자한테 바로바로 반응을 못 받고 그렇게 컸다면 아이들이 마땅히 이제 발달해야 되는 그 발달에서 많은 부분이 뒤처지거든요. 신체적인 발달도 물론이거니와 언어 발달, 뇌 발달 뭐 다 예.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거는 뭐 시설의 잘못이 아니고 그렇죠. 그냥 1대1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불가피한 생기는 한계. 일이에요. 네. 예. 그런 아이를 입양이 오면 아무래도 다르죠. 노력이 2배, 3배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신생아 때는 그야말로 양육자가 밤잠 못 자면서 이 아이는 물론 돌대도 그렇지만 이 아이는 내가 아니면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밥도 못 먹고 예. 예. 그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는 나이잖아요. 고개 하나 가누지도 못할 정도 그렇죠. 아이들이니까. 그러니까 뒤집지도 못하는. 예, 그 아이들에겐 같이 어떤 그런 양육의 정성을 잠도 같이 못 자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내 아이와 다를 바가 없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돌 지난 아이들을 입양하는 부모님은 더 존경스럽다. 너무 존경하는 거죠. 우선 입양 부모님들이 낯선 경험도 하실 거고요. 신생아는 웬만해서 낯설지가 않아요. 그냥 이 아이는 나 아니면은 그렇죠. 뭘 살아나갈 수가 없는 그렇죠. 나이니까. 그렇죠. 물론 돌 아이도 그래요. 하지만 그 돌이라는 나이가 그래도 어리잖아요 하는데 애들이 생각할 거 다 하게 돼요. 그럼요. 그리고 어렸을 적에는 하루 이틀이 다르긴 해요. 그렇죠. 하루 한 그리고 달이 달라요. 그 아이는 예. 돌 아이에게 인터뷰를 할 수 없어서 그렇죠. 사실 그 돌 아이에게 아이가 또박또박 어른처럼 얘기할 수 있어서 저는 한번 인터뷰를 한다면 저는 어제까지 다른 사람이 저를 돌봤어요. 지금 갑자기 이 집에서 커야 된대요. 너무 낯설어요. 이 사람은 내가 뭘 원하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보고 싶어요. 저를 돌봐줬던 그 사람이 보고 싶어요. 그때 만약에 시설에서 컸다면 내 옆에 있던 그 친구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나는 여기 어디 온 거예요? 너무 그 아이들이 말도 못하는 모든 게 다 퀘스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입양이다. 그런 말씀을 이해가 됐어. 이해가. 예. 또 아주 솔직한 질문인데요. 네.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속썩이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예. 어우 진짜 내 자식만 아니었으면 이런 말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속썩이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럼요. 예은이 예진이 왜 없겠어요. 예. 그럴 때 후회는 안 드셨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 그 세진이가 말한 그 답에 다 답이에요. 자연분만을 해서 속썩인다고 후회 안 하고 제왕절개를 했다고 속썩인다고 후회하지 않잖아요. 예. 그것처럼 입양도 똑같아요. 똑같이 진짜 이걸 어떻게 한 대 때려주지 믿고 똑같이 와 정말 깨물어 먹고 싶은 만큼 이쁘고요. 예. 네, 그 입양 때문에 예. 더 믿고 더 이쁘고 그거 아니고요. 아니다. 네,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예. 똑같이 네. 어퍼컷을 한 대 날리고 싶다 할 만큼 미울 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믿고 네. 똑같은 거예요. 괜히 애를 낳았어. 그것도, 후회를 하시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후회. 네, 그거 같이 만약에 근데 입양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괜히 제왕절개를 했어. 괜히 자연분만을 했어 이러지 않잖아요. 아니죠. 괜히 낳았어 예. 하는 것처럼 그냥 입양을 했기 때문에 괜히 입양했어 할 수 있지만 그건 입양의 문제가 아니고 똑같이 괜히 애 육아라는 데 들어왔던 거지. 예. 괜히 그게 괜히 입양을 했어는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보시다시피 이 가족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나 갈등이나 특별한 게 없어요. 예. 없어요. 다만 세상의 시선이 그렇죠.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 주변에 어떤 가정은 저는 낳아도 받고 입양도 했으니까 더 확실해져요. 신생아 입양은 이렇게 똑같구나. 근데 낳기만 한 분들 또는 입양만 한 분들은 낳으면 어떨까? 입양하면 어떨까? 그래서 잘 이렇게 혼돈스러우실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다르겠지 당연히. 네. 이런 생각. 예. 입양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제 아이가 문제가 있고 이러면 네. 이게 입양인
때문에 이런가? 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양쪽을 다 경험해 보신 신혜라 씨 입장에서 네. 다를 거 하나도 없다. 예, 그건 입양의 문제가 진짜 아니라 입양 문제 아니다. 육아와 양육이 어려운 거예요. 원래 어려운 거예요. 네. 원래 어려운 거. 이 책으로 좀 다시 돌아가 보면은 예은이가 이렇게 쓴 부분이 있어요. 언젠간 내가 입양되었다고 말하니 안 됐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잖아. 그땐 그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싫었어. 엄마한테서 나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하지만 이젠 괜찮아. 그런 말 상관 안 해. 난 지금의 내가 좋은걸? 엄마가 내 엄마여서. 우리가 가족이 되어서 행복해. 뭐 이렇게 쓴 부분.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말을 한 친구가 있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너 엄마가 뭐 가짜 엄마라면서 뭐 이런 식? 너 입양했다면서 안 됐다. 너 불쌍하다. 이런. 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에도 아니었고 그때 미국인데 미국에서 경험해요, 네. 이게? 미국에서 얘는 입양이라는 걸 어릴 땐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학부모 상담 가면 그 미국 선생님한테 꼭 얘기하라고 자기 입양됐다고. 얘기하라고 네네. 가르치셨어요. 아니요. 자기가 나한테 요구를 했죠. 아이가 엄마 가서 얘기해. 나 입양됐다고 얘기해. 막 이럴 정도로 입양을 자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특별한 일로 여기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죠. 얘기했더니 미국 아이가 백인 아이가 I'm sorry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 걔가 왜 I'm sorry라고 해?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너 안 됐다 유감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얘기했죠. 우리 너 입양돼서 좋아 안 좋아? 또 좋대요. 그래서 엄마도 너무 좋아.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어. 실제로 입양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건 입양이 힘들다기보다는 부모 자격이 없는 부모들이 참 많어. 그거는 입양과 상관없이 자기가 아이를 낳아도 부모 자격이 아직 없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부모들이 많아서 아이를 힘들게 하고 본인도 힘들게 하고 이런 가정들이 많어. 그런데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데 입양은 좀 특별하니까 우리 특별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더 뉴스화되고 사람들은 거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입양인지를 알려야 되는 우리는 기독교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의무를 받은 것 같아. 우리는 그런 미션을 받은 거야. 우리의 의무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예은이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셨고 네. 예진이는 어느 날 막 울고 들어온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네네.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 예진이 왜 울고 들어왔어요? 비슷한 일이에요? 예진이는 그때 교포 친구였는데 한국 친구였는데 그런 식의 더럽다 그랬었대요. 너 주워 왔다고. 근데 요즘은 미국에서 그런 그래서 저는 그 부모도 미국은 정말 활발하게 입양을 하는 그리고 나라는 그 부모도 아는 부모인데 도대체 그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할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했어. 그 애가 도대체 어디서 그런 올드한 얘기를 들었지? 근데 아무튼 그때 같이 애랑 같이 막 슬퍼한다든지 어려워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 예진아 너 정말 속상했겠다. 왜냐면 그거는 뭐 입양이 됐던 제왕절개를 했던 잘못을 했던 더럽다는 얘기를 들으면 누구나 속상한 거니까. 당연하죠. 너 정말 정말 속상하고 화났겠다. 근데 미안한 얘기인데 너무 그 친구가 입양에 대해선 무지하다. 무식하다. 너무 무식하다. 그래서 예진아 너무 모르는 거야. 네가 다음번에 누구라고 얘기해주면 엄마가 입양에 대해서 그 친구한테 얘기해줄게. 너 더러워? 아니. 엄마 더러워? 아니? 그래 그러면 신경 쓸 필요 그럼 없어. 된 거야 우리는. 입양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인 거고 그 친구가 너무 뭘 모르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래? 이러고 아무렇지도 않고 다음번에 그 아이랑 여럿이 있을 때 엄마 얘야 이래서 제가 어머 너가 입양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른다며 아줌마가 언제 얘기해 줄게 물어보면 돼 이러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좀 아무렇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않게. 그 아이들한테 정말? 한번? 아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안 물어보고 그 아이는 오히려 예진이한테
"왜 그랬어? 왜 엄마한테 얘기했어?" 뭐 이러더래요. 어릴 때니까. 네. 야, 지금 신혜라 씨가 하나하나 대처하는 방법들을 듣다 보니까 너무 현명하신, 너무 지혜로운 엄마다. 아주 지혜롭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와. 세진이가 그 말을 딱 해 줘서 정리는 됐지만 음. 그런 생각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예, 아. 그냥 똑같은 가정을 이루는 한 방법이고 예. '이게 뭐가 음흠. 다르냐.'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내가 그걸 고집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이런 어두운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아 이 방법이 아닌가.' 했을 텐데 음. 너무나 감사하게도 두 아이가 오히려 저보다 지금 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 어. 그러면서 아직도 엄마 네 아직도 학교에서 예. 뭐 미션 스쿨을 다녔었는데 예예. 한국에서 "엄마 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데 너무 당황하셔 선생님." 애들이 이젠 크니까 "아 저 얘기하는 거예요. 입양됐거든요 선생님." 이러면 네. 선생님 어이구. 네. 그러니까 알죠. 그분들은 또 아시죠? 이미 예. 알고 있는데 뭐 얘기할 때 뭐 그런 걸 발표하고 이럴 때 그걸 섞어서 얘기하면 어쩔 줄을 몰라 한대요. 그래서 네. 엄마 너무 민망해하는 것 같아서 음. 내가 그냥 조금 불편해할까 봐 얘기를 안 꺼내.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입양이란 것에 대해서 아직도 얼마나 예. 낯선가, 얼마나 모르는가, 아까 말씀하신 얼마나 네. 예. 무지한가. 이제는 받아는 들인 것 같아요. 음. 하지만 막상 된 친구를 만나다든지 네. 입양 가정을 만나면 예. 그걸 얘기를 꺼내면 신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모른 척 해 그걸 줘야지 막 네. 이렇게. 그걸 이제는 뭐 옛날처럼 뭐 음. 나쁘게 생각까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음. 신뢰라고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그 단계 더 좀 나아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은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신혜라 씨 역할이 정말 커요. 그래요? 정말 예. 커요. 정말. 근데 신혜라 씨는 그렇다 치는데 사실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아빠도 네. 꼭 잘 맞춰 줘야 되는데 차인표 씨는 어떠세요? 차인표 씨는 저보다는 제가 아이들한테 매일 입양 얘기를 하고 음. 친생모 얘기를 하고 이럴 때 어떤 때는 그런 얘기를 너무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잖아." 이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예.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왜 없어?" 제가 혼냈죠. "아니 이게 왜 없어? 이게 떳떳한 거고 자기가 입양됐다고 생각해 봐. 안 음. 궁금하겠어?"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는 아이들한테 입양이라는 게 전혀 그렇게 숨길 게 없이 아주 음. 떳떳하고 오히려 너무 좋은 일이다라는 거를 좀 음. 알게 하고 싶었고 그렇게 자존감이 세워졌을 때 어딜 가서든 그런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렇죠. '얘가 좀 이상한 애구나. 얘가 아. 굉장히 좀 편견이 있는 애구나. 편협한 애구나.' 예.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응 맞아. 나 입양됐어." 이렇게 야, 떳떳하게 얘기하길 멋있다. 바랐고 두 번째는 내가 입양이 됐다면 음. 저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숨겼다면 음. 그 숨겼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또박또박 차인표 씨한테 이야기하면 차인표 씨의 반응은? 그러면 임표 씨의 아주 좋은 점들 중에 하나가 네. 고집이 안 세요. 그리고 아니 좀 고집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요. 전혀 없어요. 제가 고집이 세고 그리고 저를 믿고 잘 따라와줘요. 고맙네요. 진짜 감사하죠. 고마운 네, 남편이네요. 고맙죠. 고마운 너무 남편이네요. 고마워요, 그런 점이. 그러니까 부부가 그게 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네. 입양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한쪽이 못하죠. 약간이라도 꺼리면 그거 그럼요. 안 되죠. 안 되는 네. 거죠. 예. 예은이하고 예진이는 "엄마 나도 커서 입양할 거야." 이런 얘기 한다면서요. 그럼요. 그러네요. 예. 음. 예은이는 그리고 지금도 저와 같이 보육원 봉사를 다니는데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갔다 오면. 예. 그냥 시설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엄마 쟤네들도 다 나처럼 입양이 돼야 될 텐데 너무 속상하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아이들이 자기가 봉사를 해 보니까 보이는 거죠. 조그만 아이들 만날 때 "엄마 얘네들이 왜 말이 이래?" 그래서 아무래도 1:1의 사랑 관심을 못 받고 요즘은 또 시설에 신생아 때 버려지는 아이도 있지만 예. 그보다 더 많은 아이들은 학대받고 중간에 오는 아이들? 중간에 키워지다가? 맡겨진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중학교 그래요? 때 고등학교 때 맡겨진 아이들도 많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때 맡겨진 아이들도 아주 많고 예. 뭐 미취학일 때도 많고 예. 더 이상 근데 키우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보내지는 그렇죠. 아이들. 네. 음. 근데
그 아이들은 아무래도 음. 가정에서 맡겨질 정도. 근데 오죽했으면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맡기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진짜 수시로 찾아오고 조금 환경이 되면 도로 데려가죠. 예, 예. 근데 맡겨놓고 음. 3년 동안 안 오면 이 아이가 이제 친권이 박탈되는 그런 법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3년이 아니라 3개월을 안 와도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너무 마음 나의 아프네요. 아이인데, 너무 마음 네. 아프네요. 근데 3년 동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음. 아이가 나이가 어려도 그 아이는 입양 입양도 갈 못 수가 없어요. 가거든요. 그럼 만약 초등학교 3학년 때 보육원에 보내졌다면 엄마 아빠가 안 찾아올 3년이 될 때까지는 누가 입양을 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안 되죠. 그냥 보육원에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아니고 유치원 때 조그만 아기 때 더 어릴 때 맡겨진 애들도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가 4살 5살 때 맡겨졌는데 퇴소할 때까지 네. 성인이 될 20살까지 그냥 거기서 오지 않는 부모를 기다리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어린아이 때 맡겨지는 아이들, 근데 3년은커녕 아예 오지 않는 부모들, 그러면 집에서도 잘 못 돌봤겠죠. 그럼 아이들이 전혀 발달이 안 돼 있어요. 네, 언어 예. 발달도. 네. 네. 그런 아이들 보면서 예은이는 엄마 나 좀 언어 쪽 어떤 전공을 해서 좀 쟤네들 좀 돕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 예진이는 자기가 결혼하면 꼭 입양을 하겠대요.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애를 못 낳겠대요. 이유가 굉장히 천진난만한. 예. 그래서 자기는 입양을 할 거고 그러면서 요즘은 또 엄마 자기가 사춘기도 지나보고 하니까 엄마 나처럼 굴까봐 나 애를 아예 안 키우겠어. 엄마 나는 예진이가 예은이가 막내가 예진이 내가 귀엽다. 애를 키우는데 나처럼 굴면 난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도 그러니까 봉사활동 보육원 봉사활동을 하고 네. 계시고 야나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예. 홍보 대사도 하시더라고요. 예, 야나는 이제 생긴 지 진짜 얼마 안 된 단체예요. 왜 이름이 야나예요? You are not alone 이라는 예. 그래서 가정에서 1대1의 사랑과 관심과 돌봄을 못 받고 있는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단체인데 네. 여기는 뭐 이제 대표도 있고 사단법이니까 뭐 이사들님들도 있고 한데 저도 홍보대사지만 실무자 직원 한두 명 빼고는 아무도 월급 받는 사람이 없어요. 다 봉사예요. 네, 다 그래 이런 일이 진짜 필요해 하는 그런 재능 나눔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기부금도 누가 1,000원을 내던 뭐 1억을 내던 100% 기부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운영비, 홍보비는 그냥 그 대표나 저나 이사들이 오히려 운영 기부금을 내고요. 진짜요? 그래서 실무 직원들을 하고 그 후원금으로 이렇게 뭐죠 이렇게 매달 나가는 그거는 오롯이 아이들을 위해서만 써요. 근데 저희처럼 이런 단체 꼭 필요하겠다 생각하는 분들과 함께 후원 기부금은 따로 하고 따로 모으고 그리고 누군가 기부금이라고 낸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정성이 성의가 들어간 그런 소중한 물론이죠. 금액이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이런 금액은 100% 그분이 원하는 대로 쓰이면 좋겠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단체예요. 그런 뜻으로 만든 단체. 네. 거기서 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신혜라 씨. 네. 아까 제가 소개할 때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입양이다. 네. 지금까지 아이들을 그러니까 고2, 고3이 되도록 쭉 키워오면서 길러오면서 어떤 때 가장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입양이야라고 느껴졌던 어떤 순간 왜일까? 저는 우리 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여아 선호 사상이 너무 강한 사람이라 그냥 딸들과 지지고 볶을 때 저는 입양이 거창하게 이 아이들을 내 아이들이 세상을 위해 돼서 선한 얘네를 일이고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 딸들 없으면 나 어쩌겠을까. 그런 거예요. 네, 내가 세상에서 너무나 착한 일을 하고 보람이고 이런 전혀 아니고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우 이뻐. 네, 너무 내 이쁘다. 새끼들 이뻐. 예, 예. 얘네들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맞아요. 예. 음. 너무 그래서 딸이 없는 분들을 뵈면 저는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아유, 아들들 좀 이뻐해 주세요. 정민이 좀 챙겨주세요. 그렇죠.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신혜라 씨와 함께 오늘 재밌기도 하고 네. 또 배움의 시간이기도 했고 저는 약간 울다가 웃다가 막 이런 시간이었어요. 마지막은요. 조금 넓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육아 프로그램 MC도 오래 보셨고 심리학, 교육학 공부도 하셨고 이런 분으로서 자녀를 잘 키우고자 애쓰는 오늘날의 부모들에게 지금 듣고 계신 부모들에게 딱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아이들은 1대1의 사랑과 돌봄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샘물 씨 메이크업 아티스트 있죠? 예. 그분이 얘기해 줬는데 그분도 뭐 어디서 들은 얘기래요. 그분도 입양 가족인데 맞아요. 육아라는 거는 난로와 똑같다고. 날로? 네. 왜요? 너무 가까이 가면 데이고요. 예. 화상을 입을 수 있고요. 너무 멀리 가면 춥고요. 육아는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입양을 했던 그야말로 제왕절개들은 자연분만을 했던 지나치게 과잉이면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뭐 그런 육아 프로그램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 생기는 경우도 참 많이 보고요. 또 지나치게 멀리 가서 방치나 방임이 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난로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네. 육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부모 입장이잖아요. 네. 결코 내 아이만 잘 키운다고 다음 세대가 제대로 좋은 세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돌봄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3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 아이들에게도 네. 우리가 이제 아이도 많이 안 낳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귀한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뭐 입양은 아니래도 뭐 위탁도 한 힘들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 우리가 짬짬이라도 그런 돌봄과 1대1의 사랑과 관심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부모라면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갈 아이들이니까. 맞네요. 네.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마지막 망설이고 있는 마지막 고민을 하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입양을 할까 말까 마지막 고민하고 있는 그분이 있다면 딱 한마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연분만 하실래요? 제왕절개 하실래요? 입양하실래요? 예. 그겁니다. 이렇게. 네. 그런 선택입니다. 예. 그것만 생각하시면 사실 입양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올 때 제왕절개 아이라면 어떻지? 자연분만 아이라면 어떻지?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모든 질문에 답이 생겨요. 와. 네. 좋습니다. 제 기억 속에 세련된 대학생 언니 였던 신혜라 씨가 아이고. 오늘은 너무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제 머릿속에 훅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양하는 이 수가 점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예. 신혜라 씨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 역할은 별로 없고요. 그 입양을 쉽게 할 수 있는 법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입양특례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참 좋은 법인데 예. 부작용은 입양이 되게 어렵게 됐어요. 그래요. 네. 어떤 입양아들의 어떤 뿌리를 찾는다든지 아이들의 친권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거 제일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네. 막상 1대1의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그렇지 못하고 예전보다 훨씬 줄어든다면 조금씩 뭔가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그 3년 이런 것이 다 그 법에 적용되는 겁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음. 제가 입양할 때와 굉장히 더 달라졌더라고요. 어려워졌어요. 네. 아하. 그래서 입양특례법의 그 좋은 부분과 음. 또 조금 아이들이 그렇게 쉽게 입양 가지 못하는 음. 그런 부분이 왜일까. 네. 실제 네. 그런 입양 쪽 음. 어떤 그런 이렇게 탁상에서 공론해야 되는 그런 분들뿐 아니고 실제적인 입양 가족들이라든지 네. 어떤 입양을 못 가게 된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이 다 함께 머리를 좀 법을 맞대고 만든다면 예, 예. 훨씬 현실적인 법. 네, 좋은 법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을까. 아, 예. 마무리까지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네. 뉴스쇼 특별기획 부모임당 오늘 신혜나 씨와 함께했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언니.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고맙습니다. 싶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신혜나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